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데이터 및 분석된 자료를 시각화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글자나 표가 아니라 그림으로 나타낼 경우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에 매트플라립 혹은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고, 고급 시각화에는 시본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그래프는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겨는 그림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그림 내부의 좌표측을 의미하며 개별 그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인은 선 그래프에서 선을, 마커스는 점 그래프에서 마커를 의미합니다. 레전드는 범례, 타이틀은 제목, 그리드는 격자, 스파인즈는 윤곽선을 나타냅니다. X-액시스 라벨과 Y-액시스 라벨은 각각 X축 라벨, Y축 라벨을 의미하고, 메이저 틱과 메이저 틱 라벨은 메인 눈금 라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 틱과 마이너 틱 라벨은 서브 눈금 및 서브 눈금 라벨을 나타냅니다. 패키지의 함수들을 이용하면 각각의 요소를 섬세하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피겨 내에는 여러 개의 엑시스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피겨에 4개의 엑시스가 존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다중 엑시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매트플라립 패키지를 이용한 시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라립 패키지는 파이썬 표준 시각화 도구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요소를 세세하게 꾸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먼저 해당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시본 패키지를 불러오고 matplotlib.pyplot as plt를 해주십니다. df sns load 하고 펭귄 데이터를 한번 불러올게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flip length, 날개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body mass g, 몸무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scatter, plt 함수에서 scatter, 즉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뜻이고, x축에 df flip length mm, 그리고 y축에 body mass g를 해주게 되면 x축과 y축에 여 열들을 넣어서 산점도를 그려라 라는 뜻이거든요.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 plots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파이드에서 그림을 만약 저장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우클릭 save plot as, 여기다가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폴더에 그림이 png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날개의 길이랑 몸무게가 비례한다는 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그래프도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펭귄의 종별 몸무게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스페시즈별로 그룹 바이를 묶어서 바디매스 그램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아델리, 체인스트랩, 젠2의 평균 몸무게가 계산되죠. 그 후에 그림을 그릴 때는 X축과 Y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덱스를 한번 초기화해 줍니다. 리셋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 인덱스에 존재하던 부분이 스페시즈 열로 들어오죠. 이거를 df 그룹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plt. 이번에는 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바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x축에는 여기 스페시즈겠죠. df 그룹에서 스페시즈를 갖고 와라. y축 대신에 바 그래프에서는 height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height의 df 그룹, 여기서 body mass g 부분이죠.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아델리, 친스트랩, 젠2의 평균 몸무게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돼서 또 비교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죠.
이번에는 몸무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내 볼게요. plt 히스토그램에는 히스트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df body mass g를 해주게 되면 히스토그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 구분이 지금 대략 10개 정도 막대로 나타내는데 좀 더 막대를 많이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뒤에다가 민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개 막대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X축 라벨과 Y축 라벨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라고 할 때는 plt.x라벨 그리고 body mass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그냥 요 부분만 실행하면은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면서 X축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부분을 동시에 실행해 주셔야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X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거 외에도 plt y라벨도 바꿀 수 있겠죠. y라벨에 카운트 해주시고, 제목도 plt 타이틀 펭귄의 몸무게 분포 하고 전체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제목 부분에 뭔가 오류가 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매트플라립이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아서 한글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메뉴에다가 plt.rc 폰트 그리고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폰트인 맑은 고딕을 해주면은 이제 폰트가 맑은 고딕체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제목 부분에 한글이 깨지지 않고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선 그래프를 나타내 볼게요. import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렇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미국 실업자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받아오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데이트가 뭔가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밸류가 실업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데이터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게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트 타임 형태로 한번 변환해 줘야 그림을 그리기 편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시간에 판다스의 toDateTime 함수를 쓰면은 데이트타임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트열을 데이트타임 형태로 변경해서 다시 저장을 해준 다음에 타입을 확인해 보면 데이트타임 형태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plt plot 선 그래프는 그냥 플랫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x축에는 이 부분이죠. 요거를 넣고 y축에는 df unrate에서 실업률에 해당하는 value를 하고 그래프를 출력해 보면은 역사적인 실업률 데이터가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 실업률이 급증했다는 걸 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하나의 피겨 내에 여러 개의 엑시스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는 코드는 책이나 인터넷에 설명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라립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tateless API 혹은 objective based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피겨, 내가 지정한 엑시스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stateful API 혹은 state based 같은 경우는 현재 피겨, 현재 엑시스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stateless 방법은 피겨와 엑시스를 직접 만들어야 하고, 이는 약간 객체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stateful 방법은 현재의 피겨와 엑시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그곳에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처음 매트플라립 패키지가 나왔을 때는 stateless 방법만 존재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을 위해 래퍼 모듈인 pyplot이 개발되었고, 이를 통해 stateful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인 stateful 방법으로도 충분하지만 보다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인 stateless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stateless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본 패키지와 매트플라립 패키지를 불러와서 펭귄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피겨와 엑시스를 구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T subplot를 해주게 되면은 분할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1을 해주게 되면 이행 일렬로 그림을 분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겨 사이즈에다가 그림 사이즈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요. 가로가 10, 세로가 6인 그림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고, 이걸 실행하면은 하나의 피겨 내에 두 개의 엑시스가 분할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엑시스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엑시스 0를 해주시면 파이썬에서는 순서를 0부터 세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거기다가 스캐터 그림을 그려라. X축에는 요거, Y축에는 요거를 써서 그림을 그려라라고 실행을 해보면은 안 나오거든요. 왜냐? 제가 그림은 한 번에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첫 번째 엑시스에 그림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X라벨, Y라벨 타이틀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엑시스 0이라고 해서 0번째 엑시스에 쓰겠다라고 직접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살펴보면 X라벨, Y라벨 제목 0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엑시스의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엑시스 1이라고 선언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면은 0번째 엑시스에는 아까 전에 스캐터 그림, 첫 번째 엑시스에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이 너무 붙어서 구분이 잘 안 가죠? 이럴 때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subplots underbar adjust는 간격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left는 0.1, right는 0.95, bottom과 top 조절해주고 뭐 위아래로 조절을 해준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두 개 엑시스 간에 약간 거리가 벌어지면서 그림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이처럼 스테이트리스 방법은 피겨 내에 원하는 만큼 엑시스 객체를 나누고 엑시스를 0이나 1 이렇게 직접 지정해서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인 stateful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PLT 피겨를 통해서 하나의 피겨를 만들고 PLT subplot 2, 1, 1을 해주시게 되면 이행 일렬로 뭔가 플러스를 나누고 거기에서 첫 번째 부분에다가 뭐를 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실행해 보면은 지금은 첫 번째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LT 스캐터 X축에는 플리퍼 랭스 아까 위에 했던 거와 동일하거든요. Y축에는 바디 매스를 실행해 보면은 스캐터 그림이 그려지고 X라벨, Y라벨 타이틀을 쭉 입력해서 코드를 전반적으로 실행해 보면은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지금 여기는 서플롯이 2행 1열로 나눠진 상태인데 보이지만 않는 거일 뿐이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엑시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행 1열인데 두 번째에다가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X라벨, Y라벨 타이틀을 쭉 입력하고 전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2행 1열 첫 번째에는 여기 스캐터 그림이 그려지고 2행 1열 두 번째에는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 역시 간격을 조정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실행을 해보면은 두 개 그림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stateful 방법을 사용하면은 subplot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나누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엑시스 0, 엑시스 1을 선언 안 해줘도 2행 1열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코드는 알아서 첫 번째 엑시스에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행 1열 두 번째 엑시스에 그림을 그려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코드는 자동으로 밑에 부분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살펴봤던 판다스 패키지는 매트플라리 패키지의 기능을 일부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또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바로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선 그래프, 수직 막대 그래프, 수평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박스 플랫, 커널 밀도 그래프, 면적 그래프, 파이 그래프, 산점도 그래프, 고밀도 산점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본 패키지를 불러오고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 헤드를 해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 중 캐럿과 프라이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다스 패키지와 매트플러리 패키지를 불러오고 여기 한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폰트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df가 여기 다이아몬드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점 하고 뒤에다가 플랫을 해주면은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바로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를 해주게 되면은 산점도를 나타내라는 뜻이거든요. X축에는 캐럿, Y축에는 프라이스. 그러니까 열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피겨 사이즈를 통해서 그림 사이즈를 입력할 수도 있고 타이틀에다가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해 주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또 매트플라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바로 판다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번에는 컷별로 색을 다르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df 플랫 스캐터를 하고 x축에는 캐럿, y축에는 프라이스를 한다고 c에다가 컷을 해주게 되면 컷별로 컬러를 다르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fair, good, very good, premium, ideal 컷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현됐죠. 그런데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잘 안 나타나죠. 이럴 때는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cmap, 그러니까 팔레트를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set2를 적용하겠다 라고 하면은 색깔 차이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라이스열의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게요. 이번엔 df하고 price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시리즈만 나오게 되죠. 하나의 열만 선택하면 시리즈가 나온다 그랬고 여기서도 바로 plot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때는 his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프라이스 열에 히스토그램이 나타나고 만약에 막대를 몇 개로 쪼개고 싶다라고 할 때는 빈스 20을 이렇게 내부에 입력해 주시면은 20개 막대로 분할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df group by color 캐럿 min을 하면은 컬러별로 그룹을 나눠서 캐럿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는데 여기서 바로 plot bar를 하면은 요 데이터가 바로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판다스 패키지를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한 줄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본 패키지는 매트플라립 패키지보다 좀 더 화려하고 복잡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제로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이용할게요. C본 패키지를 불러오고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df를 확인해 보면은 타이타닉 운행 정보죠. 여기서 나이와 운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지금 별명을 SNS로 불러왔으니까 이거라고 스캐터 플래시 산점도를 나타내는 함수명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df를 쓰겠다. x축에는 age 이렇게 열 이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은 fair 열을 쓰겠다 라고 실행해 보면은 산점도 그래프가 나타나죠. 여기서도 그룹별로 점의 색깔 혹은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hue에다가 클래스를 해주게 되면은 hue는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first, second, third별로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고 스타일은 모양을 의미하거든요. 클래스별로 모양을 다르게 해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X, 네모 이런 식으로 모양도 다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first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운임이 높다는 걸 쉽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매트플라립이나 판다스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림들도 C본 패키지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트맵 같은 거를 굉장히 쉽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클래스와 성별에 따른 생존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우리가 데이터 분석 시간에 배웠죠. 인덱스에다가 클래스, 컬럼즈에다가 성별, values, 값들에다가 survived를 하고 agree 펑션에 min을 하면은 해당 부분의 평균이 구해지죠.
survived 열에서 1은 생존, 0은 사망이었으니까 평균은 생존율을 의미하죠.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first class의 female의 생존율은 96%, male의 생존율은 36%. 이렇게 클래스와 성별별로 생존율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sns.heatmap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각 값에 따라 색깔이 진하고 연하게 표현되는 히트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값들이 뭔지 우리가 궁금할 때는 not true를 해주시면 값이 입력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한국인 분들은 높은 값이 빨간색, 낮은 값을 파란색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럴 때는 팔레트 부분에 해당하는 cmap에다가 쿨웜을 해주시면 높은 게 빨간색, 낮은 게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emale이 메일보다 생존율이 높고 클래스가 높을수록 또 생존율이 높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죠. C본 패키지 역시 한 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가능하지만 표현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함수가 다릅니다. C본 패키지의 함수들은 크게 피겨 레벨과 엑시스 레벨 함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피겨 레벨은 매트플랍과 별개로 C본의 피겨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피겨 레벨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facet grid, 그러니까 C본의 피겨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변경하고 여러 개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엑시스 레벨은 매트플랍의 엑시스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위에 3개, 그러니까 libplot, displot, catplot 같은 경우는 피겨 레벨 함수이며 각각 아래에 있는 작은 박스들이 엑시스 레벨 함수입니다. 먼저 피겨 레벨 예제로 클래스별 나이의 분포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SNS, displot, displot이 피겨 레벨이었죠. 그리고 데이터에다가 df, x축에는 hue, 그러니까 색깔 차이는 클래스별로 하겠다. 종류는 히스트로 하겠다. 피겨 레벨을 입력하실 때는 kind를 항상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겠다라고 실행을 해보면은 클래스별로 각기 색깔이 다르게 하나의 엑시스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니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선명함을 나타내는 알파 부분에다가 0.3을 하면은 약간 연하게 그림이 표시가 되면서 구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그래프에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별로 각각 개별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롯을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car 부분에다가 클래스 그리고 kind에다가 히스트를 해주게 되면 컬럼 부분으로 각기 클래스가 쪼개지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클래스가 first인 부분, 여기는 클래스가 second인 부분, 여기는 클래스가 third인 부분이 나타나죠. 만약에 열방향이 아니라 행방향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할 때는 car 부분을 low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행 쪽으로 그림이 나눠지면서 각기 그림이 나타나죠. 그리고 한 번에 행과 열방향으로 그림을 나눌 수도 있거든요. car 부분을 클래스로 하고 로우 부분을 성별로 하면은 열에는 클래스가 나뉘고 행은 성별이 나눠집니다. 여기는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고 여기는 male, female로 나눠져서 여기는 first class의 male, first class의 female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피겨 레벨이 아니라 엑시스 레벨로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면 어떻게 되느냐? 디스플랫에서 엑시스 레벨 중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게 이 히스트 플랫이거든요. 여기다가 데이터 df, x는 age, 그리고 car은 클래스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엑시스 레벨인 히스트 플랫으로는 facet grid 이렇게 화면을 분할하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엑시스 레벨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매트플라리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matplotlib 함수를 불러오고 폰트를 한글을 인식할 수 있는 맑은 고딕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matplotlib에서 플롯을 쪼개는 거와 거의 비슷했죠. plt subplot을 통해서 이행, 일렬, 그러니까 하나의 피겨에 두 개의 엑시스를 나누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g, axis라는 부분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엑시스로 분할이 되겠죠. 그 다음 sns.histplot, 엑시스 레벨에 해당하는 함수를 넣고 데이터는 df를 쓴다, ax는 ag, hue는 클래스별로 색깔을 다르게 하겠다. 그리고 ax, 어떤 엑시스에다가 그림을 그릴까? 엑시스 제로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 그리겠다라고 요까지만 실행을 해보면은 엑시스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히스토그램이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엑시스 1 부분에는 우리가 바 플롯을 그리겠다라고 여기를 실행해 보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바 플롯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타이틀 혹은 뭐 X레벨 같은 것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엑시스 0 부분에서 타이틀을 클래스별 나이 분포도로 하고 엑시스 1에서 타이틀을 클래스별 평균 나이로 하겠다라고 실행을 하면은 제목이 들어가고 해당 그림도 지금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G. 타이틀 레이아웃을 해주면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림 간에 확실한 차이가 나타납니다.